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특정 종목을 놓고 그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슈들을 점검하고 차트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까지 따져보는 시간이죠. 오늘 네 박자가 찰떡같이 들어맞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또 새해 저희가 어떤 종목을 탈탈 털어볼 것인가.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참 좋은 여행. 여행주는 그림만 봐도 참 기분이 좋네요. 네. 참 좋은 여행. 사실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업 실적이 악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긴 암흑기를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주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를 두고 봐야 될 것인가 저도 잘 못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네.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올해 달라질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이 국내 이제 대형 여행사들이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2018년도에 IFRS 1115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수익인식 기준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권의 총액 매출이라는 그런 계정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외형 성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커졌지만 뭐 외형도 조금씩 성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6%에서 지난해 이제 3%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10%대에서 지금 절반 수준인 한 5%가량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은 그 여행객들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여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맞아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형 여행사들은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 여행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인바운드 여행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되고 회복이 되는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인의 그런 관광객 유입이 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점이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홍콩이라든지 일본 등지에서 이제 홍수라든지 태풍 피해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행객 수가 좀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종의 반등이 예상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여행업에 대한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대감이 너무 저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좋아져도 이제는 여행업종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패키지 여행 예매율이 20%가량 지금 축소돼 있는 상황이지만 2월 달에는 이제 설날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설날 연휴가 있었지만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매율들이 2월 달서부터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탑항공이라든지 이온누리 여행사 같은 이런 중소형 그런 그 여행사들이 지금 좀 파산이나 도산들 때문에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여행 같이 이런 좀 중소형 여행사들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별 그 입출국자 숫자를 좀 살펴보자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 성장에 뭐 못 미쳤거든요. 네. 그렇지만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도를 쭉 보면 연평균 한 20% 정도 이제 파란색 숫자가 내국인의 출국자 수인데 20% 정도씩 계속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입국자 수 빨간색 그래프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드 문제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2018년도, 19년도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행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이제 좀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조금은 다시 이제 반등의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업 전반에 대해서 좀 반등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참 좋은 여행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와의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부각되는 이익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하나투어나 이제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판매 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자면 지금은 자동차 보험의 그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 비율이 지금 한 30%가량으로 확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리점을 통하지 않게 되니까 네. 그 수수료 쪽에서 이제 좀 감면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런 여행 상품들을 이제 찾아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판 여행사들의 성장세는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직판 여행사들이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모두투어, 하나투어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이제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지금 참 좋은 여행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2%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20%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객의 그런 니즈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잘 개발을 해서 좀 그 요건에 맞는 그런 여행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향 매출이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이나 이제 그 원거리 여행을 가는 여행자 분들께서는 이런 그 예약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가 아무래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원거리 여행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여행 업종 자체에서 상당히 탑 클래스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여행 그 수요가 앞으로 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지금 패키지 매출이 한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항공권 총액 매출이라고 하는 게 14%인데 저 부분이 이제 이번에 IFRS로 변동이 되면서 추가가 된 그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쪽이 지금 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초동에 있는 사옥이 900억 정도 시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전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어떤 업종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증시가 변동성이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측면을 또 빠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옥을 매각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뭐 현금성 자산도 지금 29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이런 그 투자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뭐 향후에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좀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에는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표님이 주셨던 종목에서 피본 종목이 없어요. 거의 다 좋은 수익들 났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또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 확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도 그럼 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더 기대할 요소, 뭐 이 종목에 좀 큰 힘 실어줄 만한 이벤트 이런 게 또 없을까요?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거 왜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지금 노랑풍선이라고 해서 지금 직판 여행사 중에서 1위 사업자인 데가 있거든요. 네. 이 노랑풍선이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서부터 16일 양일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1월 말까지 아마도 공모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노랑풍선의 그런 공모가 가격 밴드가 지금 참 좋은 여행과 그리고 모두투어 두 회사의 PER을 지금 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낸 값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밴드가 지금 13배에서 16배 사이입니다. PER 수준으로요.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9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노랑풍선이
그 상장이 되게 돼서 공모가가 이제 그 밴드 하단인 13배 정도에만 뭐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사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올해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약간 이제 미스가 난 면이 있어서 한 10% 정도 하락은 했지만 상당히 올해 좀 지난해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10억 원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 뭐 역성장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재해가 조금 잦아든다든지 아니면 유럽향 여행객들이 좀 많아지게 돼서 점유율 효과를 제대로 본다고 했었을 때 뭐 150억 원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량풍선이 어떻게 공모가 밴드가 정해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동사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참 좋은 여행 지금 가격 매력이 있다.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본인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적정 주가 수준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뭐 PER 13배 정도 수준으로 해서 11,200원 정도를 적정 주가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노량풍선 상장 같은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사옥 매각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 다각화에 진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뭐 이런 모멘텀들도 확보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200원의 적정 주가 이야기를 건네주셨어요. 그럼 참 좋은 여행 심플하게 4박자 찾다 어떻게 점수 주셨을지 볼게요. 쭉쭉 올라간 모멘텀, 실적, 가격 모두 다 제일 좋은 점수 받았고요. 이슈는 뭐 좋은 점수이나 다른 포인트들이 조금 더 강하네요. 가장 좋게 보시는 포인트 어떻게 고르실 일단은 거예요? 저희가 뭐 노량풍선의 상장 밴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당히 그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뭐 설날 연휴에 맞춰서 그 패키지 여행 예매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성환 대표님의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기는 투자 습관 이렇게 새롭게 책을 내셨잖아요. 네, 예. 네, 어떤 이야기 담겨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주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뭐 그러니까 뭐 투자에 이렇게 임해야 되는지서부터 해서 이제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잘못됐었을 때 극복하는 그런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성취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회사 리서치 아름의 어떤 투자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또 언급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투자 철학 궁금해지네요.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내주고 계시고 또 뵐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아도 너무나 평온하셔요. 그런 평온함은 결국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또 아니겠습니까? 오늘 4박자 종목으로는 참 좋은 여행 다뤄봤고요. 참 좋은 결과로 찾아오는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